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41번 문제. 정전압 계통에 접속된 동기발전기 여자를 약하게 하면. 자, 다시 문제 봤더니요, 기계가 동기기인데 여자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동기기에서 여자얘기 나오면 무조건 위상특성 곡선 내용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위상특성 곡선은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된 관계로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인 기점을 기준으로 계자 전류를 키우면 이거 우리 과여자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계자 전류, 여자 전류를 줄이면 우리가 부정여자라고 해줘요. 그럼 이때 이렇게 V자 모양의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과여자면 위상이 진상 앞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계자 전류, 여자 전류 약하게 하면 지상 뒤지게 되죠. 근데 이 내용은요, 동기 전동기나 동기 조상기 내용인데, 문제는 동기 발전기래요. 그리고 여자를 약하게 했대요. 자, 그럼 다시. 원래 여자가 약하겠다, 부정여자니까 지상 뒤져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는 동기 발전기, 전동기 거라고 썼죠. 근데 문제에선 발전기라고 됐으니까, 발전기와 전동기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내용을 반대로 보십니다. 그래서, 전동기일 때 뒤지니까 발전기만 진상 앞선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 앞선 무효 전류가 증가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때 이 위상특성 곡선 관련된 문제는요, 항상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42번 문제, 얘도 중요합니다. 다이오드로 사용하는 정류율에서 과대한 부하 전류로 인하여 다이오드가 소선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적절한 조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오드가요, 과대한 부하 전류, 과전류입니다. 그럼 이때 소선될 우려가 있을 때 그때 가장 좋은 조치, 이 다이오드를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고자 할 때 하는 거. 그럼 여러분, 다이오드를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려면은 이 다이오드한테 가는 전류를 조금 가게끔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를 추가할 때 병렬 추가하면은 전류가 쪼개져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다이오드를 병렬 추가한다. 1번이 답입니다. 만약에 얘가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한다면 어떻게 되냐? 직렬 추가한다라고 하는 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자, 42번 문제까지 봤고요. 자, 43번 문제. 직류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에서 나타나는 관계는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직류발전기에서 특성 곡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부하포화, 부하포화,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인데, 이때 무부하포화는 무부할 때 전압 기전력과 자, 포화자는 무조건 계자 전류의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하포화는 부하에 있는 전압, 단자 전압과 포화자니까 계자 전류에 대한 관계고, 외부 특성 곡선에서 이 외부가 부하를 말해요. 그래서 부하에 있는 전압, 단자 전압과 부하에 흐른 전류, 부하 전류에 대한 관계다 보시면 되는데, 그럼 지금 한 얘기대로 한다면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자, 44번 문제. 직류계 전기자 반정에 대한 영향이 아닌 것은, 자, 전기자 반정에 대한 영향이 아닌 건데, 여러분 우리 전기자 반정이 생기면은요, 자, 우리 전기적인 축, 중성축이 이동을 해서 브러쉬가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불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류도 잘 안 되게끔 되겠고요. 그리고 계자의 자석의 힘, 얘가 약해지게 돼요. 그럼으로써 발전기는 기전력이 줄고 단자 전압이 줄고 출력이 줄고요. 전동기는 토크가 감소하고 회전수가 증가하는데, 이때 우리 전기자 반정이 생기면은 자, 우리 회전수 속도만 증가하고 다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1번 자속이 감소함으로 유기기전력이 감소한다. 다 감소 맞겠고요. 2번 발전기 경우 회전 방향으로 기하적 중성축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발전기 경우에 우리 중성축이 이동하게 되는데, 중성축 아까 무조건 이동한다고 썼죠. 근데 이 중성축이요, 발전기면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면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겠고, 3번 전동기의 경우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기하학적 중성축이 형성되고 맞겠고, 4번 브러쉬에 의해 단락된 코일에는 기전력이 발생하므로 브러쉬 사이에 유기 기전력이 증가한다. A. 유기 기전력 이거 뭐예요? 감소가 돼야 되겠죠. 참고로 1번하고 4번 이거 지금 서로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건 말이 아예 잘못됐어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4번 얘가 틀렸습니다. 다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자, 45번 문제. 어떤 정류기의 부하 전압이 2000V이고 맥동률이 3%이면 교류분의 진폭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 여기 정류기, 정류 파트입니다.
그럼 정류 파트에서요. 주어지는 전기적인 값들은 우리가 직류냐 교류냐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때 정류기는 우리 교류로 들어가면 직류로 나오죠. 근데 이때 기계 입장에서 들어가는 걸 입력이나 전원이라고 줘요. 그리고 나오는 건 출력이나 부하측이라고 줍니다. 다시 말해서 정류기 내용에서요. 입력이나 전원은 교류값을, 그 다음에 출력이나 부하는 직류값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입력이나 이제 우리 전원은 교류값을, 그 다음에 출력이나 부하를 직류값으로 본대. 그리고 여기 부하 전압이 2000V래요. 그럼 이거 뭐냐? 직류 전압이 2000V인데 이때 맥동률이 3%이면 교류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딱 봐도 계산 문제인데 여러분 맥동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맥동률이다라고 하는 공식 쓰시면 되는데 이 맥동률은 어떻게 구해주냐? 우리가 만든 직류값 중에 흔들리는 교류값이 얼마가 되는지 보시면 돼요. 그럼 물어본 것이 이 교류분이니까 이 교류분만 남기고 이항하면 넘어가서 맥동률 곱하기 직류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직류. 그러면 직류가 2000에 맥동률이 3%, 2000에 3%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1000에 3%면 30이고, 그럼 2000에 3%는 60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됩니다. 4번. 솔직히 그냥 암산 가능한 단순 계산이죠.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 이거는 뭐 기기 문제라기보다는 전기 가장 기초 상식 문제가 되는데, 자, 3상 전압이 3000V, 용량이 100kVA의 동기 발전기에 전격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전류 물어봤는데 전압 V하고 용량 P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전류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V분의 P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3상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3 V분의 P가 되겠네. 그래서 자 얘는 루트 3 곱하기 전압 100 분의 전압이 3300이죠. 참 3300 분의 용량 100인데 킬로니까 곱하기 10에 3승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약 17.5에서 1번이 답이 되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46번 문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 가볼게요. 47번 문제. 자, 극수가 4. 삼성 유도 전등률이 있다. 전원 전압을 200% 전발에 걸었을 때 전류는 21.5A이다. 자, 그럼 여러분 얘 봤더니 전압이 200일 때 얘 전류가요 21.5A입니다. 그럼 이 전동기의 출력은 몇 와트이냐? 자, 뭐 물어봤냐? 출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출력. 단 전부하시 역률 코사인 세타는 86% 0.86이며 그 다음에 효율은 85%. 효율이 0.85래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이런 얘기예요. 우리 여기 전동기가 있는데 우리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넣어줘야지 회전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얘 전압이랑 전류가 주어지고요. 얘의 역률 코사인 세타랑 그 다음에 효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물어본 게 출력 P라고 하는 거 물어봤는데 주어진 거 봤더니 여기 전압하고 전류가 있어요. 그럼 전압 곱하기 전류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3상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압하고 전류만 곱하면 얘는 단위가 볼트 암페어가 되는데 물어보기를 와트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P상값이 유효값이 되려면 뭘 곱해야 되냐?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이렇게 풀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봤더니 자 여러분 전동기 입장에서 이 전압이나 전류는 들어가는 값이에요. 입력입니다. 근데 물어본 건 지금 출력에 대해서 물어봤어. 근데 여기 효율이 주어졌죠. 그럼 여러분 우리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여러분들이 출력을 구하시려면 이 항에서 뭐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입력값에다가 우리 효율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바로 이 전압전류 얘네가 입력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 하셔야 돼? 효율까지 곱해주셔야 돼요. 그럼 숫자 대입해보면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200 곱하기 전류 21.5 곱하기 역률 0.86 곱하기 효율 0.85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자, 그 계산값이, 자, 얼마가 나오더라? 자, 5444에서 2번이 답인데, 여러분이 47번 문제 요것도, 자, 단순히 기계 문제라기보다는 전기 가장 기초 상식 문제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8번 문제. 자, 변압비, 권수비가 3000대 1인 단상 변압기 2대에 고압측을 그림같이 직렬로 자 3300V의 전원에 연결하고 저압측에 각각 자 5ohm과 7ohm의 저항을 접속했을 때 고압측의 단자전압 2원은 약 몇 볼트인가? 자 다시 얘 단상 변압기 2대를 서로 직렬로 연결해 놓고 3300V를 가했대요. 그리고 2차 측에 얘 5ohm과 7ohm이 있을 때 이 전압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근데 여러분 얘 지금 자 변압기 2대를 직렬로 연결했으니까 이 3300V가 각각 분배가 돼버릴 거예요. 그죠? 어떻게 분배가 되냐? 이 변압기 1차 측에 있는 저항값, 자 요거의 크기에 의해서 자 분배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게 1차가 아니라 2차 측에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2차 측에 저항이 있으니까 1차 측, 자 권수비를 이용해서 1차 측의 저항을 구하면 돼요. 맞습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권수비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봤을 때, 자 우리 권수비 전압을 하면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임피던스 저항을 해준다면은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의 루트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거 무슨 관계예요? 루트의 비례, 하여튼 비례 관계죠. 그래서 이 각각의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전압이 생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 한다면은요, 자 얘를 그냥 여기 5ohm, 얘를 여기다 7ohm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2원이라고 하는 이 전압은 전체 전압 3300에 자 곱하기 저항 두 개가 직렬이죠. 5ohm과 7ohm이요. 5 더하기 7 이거에 여기다 이제 저항 넣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전압하고 저항은 비례 관계니까 여기다가 자 우리 5ohm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얼마? 자 1375 해서 3번이 됩니다. 3번. 그냥 단순히 자 우리 전압분배 법칙으로 봐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49번 문제. 자 교류기에서 유기기 전력의 특정 고주 파번을 제거하고 또 권선을 절약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권선법은? 자 권선법에 물어봤어요. 그럼 교류기에서 권선법 하면 대표적으로 동기기의 권선법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동기기 권선법 자 우리 네 가지가 있죠. 이중분단, 이층권, 중권, 분포권, 단절권인데, 이 중에서 분포권하고 단절권이 고주파를 감소하거나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에서는 고주파분을 제거했다고 했었죠. 우리 제거는 누가 하냐? 단절권이 한다 보시면 돼요. 단절권. 단칼에 제거한다. 단절권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 12극의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자, 극수가 12.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그럼 기계각이 15도에 대응하는 전기각은? 자, 뭐 물어봤냐? 전기각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전기각 구하는 공식이 있죠? 전기각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전기각 공식 쓰시면 되는데, 이 전기각은 기하각 곱하기 2분의 극수인데, 이때 이 기하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기계적인 각도 기계각이에요. 그럼 끝났네. 그럼 얘는 15 곱하기 12극 나누기 2. 자, 그러면 요거 자 그대로 계산하시면 90이 나오겠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 전기각 물어봤는데 기하각이 안 줘주면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데, 이 기하각이라고 하는 게요, 슬롯과 슬롯 사이 각을 말해요. 그래서 360도를 슬롯으로 나눠주시면 그것이 바로 보다 기하각, 기계적인 각도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 예, 4극, 극수가 4, 주파수가 60, 유도전동기가 슬립이 5%, 0.05로 전부에 운전하고 있을 때 2차 권선의 손실, 바로 이게 2차 동손입니다. 2차 동손이 94.25W라고 하면 토크는 몇? 자, 뉴턴미터인가? 자, 뭐 물어봤냐? 토크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토크 T다라고 하는 거, 자, 얘에 대해서 보겠는데, 여러분 이 토크라고 하는 거 봤더니 지금 유도전동기래요.
여러분 유도 전동기에서 토크 공식은요. 0.975 곱하기 회전수분의 출력이다 라고 하는 거 요 녀석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녀석만.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부분이에요. 바로 뭐냐? 얘 토크 공식을 이것밖에 안 쓰지만 중요한 건 분자 분모를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 유도기는 속도와 출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하고 속도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때 얘가 동기 속도를 넣을 거면 동기와트 넣어야 되겠고요. 회전자 속도를 넣을 거면 기계적인 출력을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봤더니 주어진 거에 동기 속도도 없고 동기와트도 없고 회전자 속도도 없고 기계적인 출력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회전자 속도, 기계적인 출력, 동기 속도, 동기와트 중에 누가 더 이 중에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동기 속도죠. 우리 익숙한 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동기 속도다라고 하는 것은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극수하고 주파수만 대입하면 되는데 60Hz 4극이래요. 그럼 이거 얼마냐? 18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차 입력이다라고 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우리 뭘 구해야 되냐? 1차 출력 내지는 2차 입력 내지는 동기와트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여러분 2차 권선의 손실이 2차 동선이라고 했었죠.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항상 여러분 2차 동선이란 단어가 나오면 2차 동선은 2차 입력이 얼마만큼? 슬립만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알고 싶은 게 바로 2차 입력이다라고 하는 거 얘 동기와트니까 이항해 주시면 슬립분의 2차 동선이 되겠죠. 그럼 얘는 2차 동선이 94.25가 되겠고요. 나누기 슬립이다라고 하는 거 0.0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면 이때 얘는 얼마가 나오냐? 1885 와트가 됩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대입해 보시면 얘 그 계산값이 얼마가 되냐? 0.975 곱하기 회전수 1800분의 우리 출력 우리 동기와트 1885가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 약 1.02해서 1번이 되는데 이때 여기서 1번 표기하면 무조건 틀려요. 왜? 여러분 이 토크 공식은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인데 물어볼 땐 뭘로 물어봤어요? 뉴턴 미터로 물어봤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항상 토크는 단위 조심하는 거다라는 얘기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킬로그램 미터를 뉴턴 미터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뉴턴 미터가 킬로그램 미터가 될 때는 9.8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가 뉴턴 미터가 될 때는 곱하기 9.8 해주셔야 되겠죠.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답은 3번 약 10이 답이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51번과 같은 이런 토크 계산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고요. 52번 단상 변압기의 정연파 유기 기전력을 유기하기 위한 여자 전류의 파형은 이라고 돼 있는데 뭐 물어봤냐? 여자 전류의 파형 물어봤어요. 누구? 변압기. 그럼 여러분 우리 변압기의 여자 전류는요 고조파가 포함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도 가장 우리 많이 들어간 게 바로 뭐냐? 제3고조파가 들어가는데 따로 이것만 물어봅니다. 변압기 여자 전류에 가장 많이 포함된 고조파가 누구냐? 그럼 3고조파. 근데 우리가 할 얘기는 일단 여자 전류는 고조파가 무조건 끼어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고조파가 끼어 들어가면 파형이 찌그러지게 되는데 그 찌그러진 파형을 뭐라고 주냐? 외형파라고 줍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인데요. 근데 이 문제 보시면 앞에 정연파 유기기전력을 유기하기 위한이란 말이 있으니까 정연파 유기하려면 정연파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함정이에요. 여자 전류는 무조건 뭐한다? 고조파가 포함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체크. 회전형 전기자와 선형 전동기를 비교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이런 건 우리 아예 듣도 보도 못했던 내용입니다. 문제 답만 봐주세요. 4번이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이 아니구나. 1번이 답입니다. 1번. 1번. 그 다음에 54번 문제. 변압기의 전율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은 다시 변압기의 전율효율이 최대가 된다. 변압기 최대율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여러분 우리 변압기 최대율 조건은 항상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예요. 자, 그러면 자, 철선과 동선이 같다라는 개념 바로 몇 번? 1번이죠. 하루 중에 무부하손의 합과 하루 중에 부하손의 합이 같을 때. 여러분 제가 방금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라고 했는데 철선이 무부하손이고 동선이 부하손이죠. 그래서 자,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55번 문제 이것도 체크. 자, 유도전동기를 전기역 삭제로 사용 중 전압이 10% 상승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의 변화가 있다.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거는 우리가 정규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만 보시는데요. 근데 이때 당시에 문제를 좀 잘못 냈어요. 그래서 답이 두 개예요. 2번하고 3번. 근데 이렇게 잘못 낸 문제는 또 똑같이 내지는 않겠죠. 자, 56번 문제. 대칭 삼상 권선형, 삼상 권선에 평형 삼상 교류가 흐르는 경우 회전자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요, 자, 대칭 삼상 권선에 평형 삼상 교류가 흐른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럴 때 옳은 건데, 우리가 여러분 이게 뭐에 된 거냐면은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 관련된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우리 삼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회전자계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3번 발생 회전자계 속도는 동시속도가 늦다라고 하는 거. 그냥 요거 자, 요렇게만 좀 암기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7번 직육의 권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직육이 권선법에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직육에서 사용하는 권선법 대표적으로 세 가지 뭐 있냐? 고, 패, 이. 고상권, 패르권, 이층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중권과 파권으로 나뉘는데 이때 중권은 저전압 대전류용으로 쓰이고요. 병렬 헤르수하고 브러쉬 개수가 극수만큼 있고요. 그리고 자, 우리 불꽃 방지 및 양호한 정류를 위해서 균합선을 설치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권은 고전압 소전류용이고 그리고 얘는 병렬 헤르수하고 브러쉬가 무조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전압이 높아진 데가 있는데 자, 그럼 이때 틀린 거 1번 단중 파권은 균합환이 필요하다. 여러분 균합환은요 중권에서 극수가 4개일 때 병렬 혈수가 4개 이상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요거 틀렸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 자, 58번 문제. 자, 스태핑 모터의 일반적인 특징 틀린 건데 또 스태핑 모터네. 자, 요거는 답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답이 1번 기동전지 특성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 요게 틀렸다라고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9번 문제 이거 중요합니다. 철손이 1.6kW 전부와 동선이 자 2.4kW인 변압기에는 약 몇 퍼센트 부하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가? 자, 다시 약 몇 퍼센트 부하 효율이 최대가 되는가? 자, 이게 뭘 물어본 거냐? 여러분, 최대를 물어본 거예요? 부하의 크기 물어본 거예요? 부하의 크기죠. 효율이 최대가 되는 부하가 자, 약 몇 프로 정도 되느냐? 부하의 크기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부하의 크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n분의 1 공식 돌리시면 돼요. 그럼 얘는 자, 동선분의 철손의 루트다라고 하는 거 쓴다라는 걸 돌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최대될 때 부하의 크기 물어보면 무조건 이 공식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봤더니 동선이 얼마? 2.4. 철손이 얼마? 1.6의 루트. 그럼 여기서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주시면 얼마 나오냐? 1번에 82가 나오더래요.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최대될 때 부하의 크기를 물어보면 이 공식 쓰기 전에 일단 뭐부터 하냐면 철선과 동선이 1대2의 비율로 있냐부터 따져봐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kW인데 얘가 2kW 된가, 얘가 1.5인데 얘가 3이라든가, 혹은 얘가 1.6인데 얘가 뭐 3.1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거는 전부 다 지금 비율이 1대2죠. 근데 이렇게 얘가 1대2의 비율이 되면 이때 최대로 생기는 부하의 크기는요. 자, 얘 루트 2분의 1이나 0.707이나 약 70%다라고 한 게 답인데 그날도 얘가 지금까지 관련도상 많이 나왔던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1대2의 비율인지 보고 맞다면 요게 답이고 그게 아닐 때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한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60번 문제.
동기발전기의 제동건선의 주요 작용인데 우리 제동건선 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난조방지. 그리고 이 난조방지가 없으면 그때 가서 기동토크 발생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난조방지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여기 60번까지 이제 문제를 봤는데 자, 여러분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 보시면은요. 처음 본 내용도 있지만 자, 수업 공부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만 안 틀리면 무조건 붙는다 보시면 돼요. 뭐 못 봐도 문제, 어려운 문제 나왔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로 자, 우리 2016년도 1회 자,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